저 같은 경우는 공대생이었잖아요. 그냥 박사과정 하고 있었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랑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고 이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내가 어쨌거나 앞장서서 나왔으니까 내가 할 일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 친구들이 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난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죠. 지금 보수는 유능하지만 이제 부패해 있고 진보는 조금 일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정권에서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조국이라는 인물의 그 얽힌 사건이 상징적으로 뭐야 이거 유능하지도 않으면서 부패하기까지 했네? 라는 생각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좀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을 좀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제 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SNS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사람이고 그 어떤 하나의 깨끗함, 뭐 도덕 이런 이미지들을 강조해온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본인이 제일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확 뭐랄까요 무게감을 갖게 등장한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하나의 또 상징이 생겨났고 조금 더 이제 지금 시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원래 나이가 이제 어리고 젊을수록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또 강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또 아름다울 수만은 없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 이상은 이상이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을 향해 갈 때 의미가 있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회가 지금 워낙에 여유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이제 회자되는 얘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삶의 여유를 잃어가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로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보수화되는 그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는 느껴지는데 그거를 가속화시킨 게 그 조국 사태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제 대학생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고 또 이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저 스스로도 좀 깨끗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약간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좀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당시에 대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권을 응원을 했고 잘하기를 바랬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깨졌죠. 기존의 생각들이.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아 그러면 이념이란 무엇일까? 국가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성장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기성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진보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바탕으로 또 성장을 해오셨고 근데 지금의 기성세대는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의 욕구를 또 표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또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게 전 좋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리적인 방식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속도가 또 둔화되면서 사실 이제 꺾여가는 느낌까지도 나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위기의식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조금 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전 세대들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이전에는 그래도 보통 이제 10년 주기로 가니까 그런 희망이 없었는데 주장하는 바가 이제 정치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마음에 안 드는 진영을 탄압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본인들이 잘못이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때가 묻은 몸으로 깨끗함을 주장을 해봐야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독립성을 가지고 정말 검찰의 역할에 맞는 일을 딱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또 사람들에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결국에 정치적인 영향을 검찰에 끼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사실 정보의 유통량도 굉장히 적고 사람들이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 비리와 부패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진영에 상관없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진보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는 억울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결국 결과로 나온 건 나온 거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검찰의 인사 방향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끌어 왔어요. 실제로 그거를 단행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라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점점 더 투명성을 개선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이제 어두운 면들이 사라지게끔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준 느낌이죠. 그 보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탄핵의 그 껍데기를 벗어내려고 노력해서 벗어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잊혀져 가고 또 민주당 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경향이 있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어떤 쇄신이라든지 혁신이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이 인적 쇄신이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과 현재 존재하는 인사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잊혀져 가고 그 흐릿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정치 쪽에서의 세대 교체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 또 새롭게 정치에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인력풀이 그렇게 또 풍부하게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정치에서 또 요새 그 586의 이제 용태론이 나오고 있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치, 새로운 정치 그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겠죠. 상식적이라면 정계 복귀를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는 없는 것 같고
그 민주당 쪽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흑역사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얼마나 빨리 극복해내느냐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